자,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창 정렬과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서 뭐 창을 정렬하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번 2007 버전을 실행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뭐 창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보기 탭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창 정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 정렬하는 게 지금 이렇게 위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랄까, 여기 정렬 보이시죠? 이게 모두 정렬 이렇게 눌러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2003이나 2007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창 정렬은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배열해요. 비교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파일이 하나밖에 안 열려 있지만 뭐 다시 하나 이렇게 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열어놓는다 그러면 지금 두 개거든요. 북1하고 북2인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북1 지금 제가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두 정렬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두 개 파일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고요. 다음에 창이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분할선을 마우스로 끌어서 분할된 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창 나누기인데 얘 창 나누기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얘 하나 잡아주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창 나누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엑셀을 줄여놓다 보니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자주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E5에다 놨다 그러면 경계가 어디에 생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찍어보면 됩니다. 딱 찍어보시면 어때요? 예, 바로 왼쪽, 위쪽 모서리에 생기게 돼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동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창 나눈다는 거는 이 파일 하나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요, 이쪽에서 따로 스크롤 갈 수 있게 하고, 이쪽에서 따로 스크롤 갈 수 있게 해가지고, 만약에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있잖아요. 위에, 아래, 혹은 좌우를 우리가 참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비교해야 되는 경우. 그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 나누어진 상태에서 되고요. 창 나누기는 어디에서요? 우측과 위쪽이 아니라 좌측이죠. 좌측. 그지? 잘린 게 어디예요, 지금? 요거 뭐 한번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쪽 있잖아요. 왼쪽 위 모서리에서 우리가 나눠진다는 거.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다음 중에서 워크시트를 스크롤할 때 행과 열이 위쪽이나 왼쪽 부분이 항상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은, 틀 고정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틀 고정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요게 보이시죠? 요거. 그래서 우선은 해제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뭐 그냥 임의로 뭐 아무거나 써볼게요.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써봤을 때 얘를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찍어놓고 여기서 틀 고정 이렇게 해가지고 첫행 고정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내리더라도 이 필드명이 계속해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틀 고정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돼요. 열 고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틀 고정이다. 많은 데이터 관리하는데 항목 이름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얘가 주소인지 전화번호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틀 고정이죠. 그래서 뭐 해제하실 때는 뭐 여기서 취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세로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범위 잡고 여기서 A열일 거예요. A열 이렇게 잡고 여기서 천열 고정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고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중 차트 마법사 2단계. 근데 이제 2007 버전으로 가면서 차트 마법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2단계에서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 버전에서는 간단하게 한번 제가 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삽입해서 예전에는 차트 마법사를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서. 데이터 입력하고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차트만 찍어주면은 자동으로 차트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법사 단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또 여기서 뭐 레이아웃에서 뭐 축도 따로 이렇게 제목도 넣을 수 있고 별도로 이렇게 각각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법사에 대한 문제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24번입니다. 자, 다음 중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공유 통합 문서라는 거는 문서를 하나 가지고 공유를 해서요. 네트워크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공유를 해서 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워크시트 하나를 가지고 이 파일을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 받는다든지 데이터가 변경되면은 변경한다든지 이런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이러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상위 뭐라 그러죠? 상위 관리자한테 보고를 했을 경우에 보고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 파일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않고 이 문서에다 직접 이렇게 체크해서 표시를 해주면 걔네가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누가 관리를 했는지 누가 편집했는지를 다 기록해서 남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유 통합 문서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쭉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쉘, 그러니까 똑같은 데를 딱 찍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왜냐? 동시에 딱 근데 그럴 확률은 매우 낮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나게 됩니다. 됐죠? 자, 공유된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에서 전체 행이나 열은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얘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검토해 가보면 여기에 통합문서 공유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하고요. 여기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으며 통합문서도 병합 가능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은 새로운 문서를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얘는 공유된 문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뒤에 보기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공유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값을 넣어놓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열을 하나 넣고 싶다. 그럼 여기 선택하고 컨트롤 더하기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뺄 수도 있고 다 돼요. 자,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워크시트나 차트는 삭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워크시트를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지? 차트, 시트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 시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얘가 참 좀 창을 밑으로 내려놓을 걸 했어요. 삭제 요 메뉴가 자체 안 보여요. 그래서 얘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시트 차트를 시트는 삭제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자, 공유 통합 문서를 열면 창의 제목 표시줄에 공유가 조금 아까 표시가 됐죠?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뭐 나머지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매크로는 뭐 시험 문제가 매 회당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도 출제되는 아주 강력한 놈이죠. 이 실기에서도 꼭 나오는 애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요 매크로가 필기가 더 어려워. 실기는 쉽거든, 간단하거든요. 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매크로 활용하려면 자주 사용하는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합계를 내는 거를 우리 매크로를 지정을 해놓은 거죠. 여기다가.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에 이제 개발 도구 이걸 또 활성화 시켜야 돼. 나중에 실기 가시면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버튼을 만들든지, 뭐 단추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여기다 뭐 매크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매크로 이름 지정할 때 숫자부터는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 뭐 이 기록 눌러보면 딱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한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름의 문자나 밑줄로 시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이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 밑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름에 공백이나 기타 잘못된 문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신면철 내렸는데 면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앞자가 만약에 숫자고 뭐 면철 이렇게 안 되는 거. 면성이라고 써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이렇게 세 개라는 거 있죠.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이게 시험 문제 열나 많이 나오는 거죠. 바로가기 키도 마찬가지로 컨트롤하고 쉬프트 키 두 가지로 가능해요. 컨트롤, 쉬프트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키 누르는 걸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쉬프트 키 누르고 S 키를 눌러주시면은 컨트롤 쉬프트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합계 눌러주고 지금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록 중지라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뭐 합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합계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 개의 쉘 작업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우선은 여기서 중지를 눌러야 돼요. 꼭 이렇게 여러 개의 작업이 있을 때 합계 작업하는 게 똑같은 게 있을 경우에 얘를 눌러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거 하나만 되지만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이제 절대 참조 안 해놓고 다른 데 이렇게 찍고 합계를 눌러버리면 걔네가 이제 자동으로 합계가 척척척 나오게 하는 게 이게 매크로예요. 여러분들 이제 실기에 가시면 이제 꼭 배우시게 되는데 그때 가서 또 배우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매크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편하고 이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안 만들어 보니까 이제 필기 내용도 어려운 거지. 그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다른 동일한 이름은 당연히 안 될 수가 없어요.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고요. 사용자 키보드 조작 및 마우스 동작을 그대로 기록해요.
녹음하는 거지. 매크로 기록 기능으로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편집돼요. 왜 안 돼요? 편집이. 여기에서요. Alt 키하고 Alt F11 누르시면은요. F11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뭐 레인지 범위 잡고 이거 컴만 읽을까면 이거 나오죠. 이거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레인지 잡고 그다음에 셀렉션 오토 필 해가지고 자동 채우기 했다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씩 마우스에 대한 명령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얘네를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범위 선택하는 거 지워버리거나 뭐 이렇게 지우거나 하면은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류가 나겠죠. 한번 했는데 볼까? 되나? 안 되잖아, 그지? 오류가 나죠. 매크로가 실행이 안 돼요. 이거 봐.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나, 지금? 마우스만 움직이고 있지? 제가 지운 거에다. 뭐 하는 건 다 지워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쉘 서식에서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딱 보니까요. 얘는 병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자동 줄바꿈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텍스트 방향 세로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신회장, 이렇게 썼다 이거야. 아유, 이거 어떻게 나오지? 예. 그래서 저도, 점점 이제, 뇌 기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을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맞춤에 가보시면은, 이 텍스트 방향이 있다고. 얘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 세로거든. 근데 여기에 그런 게 없잖아, 지금. 그죠? 아주 쉬운 문제죠. 간혹 출제됩니다. 자, 다음 시트에서 H1 쉘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H-lookup이라고 하는 거는 찾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이제 여러분들 또 실기 시험에도 계속 나오게 되는 건데 H-lookup이라는 건 horizontal. 여러분들 lookup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컴마 리급에서 나오는 거는 H-lookup과 V-lookup 이 두 가지가 있는데 H는 horizontal이에요. 이게 제 스펠링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vertical.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vertical. 얘는 뭐야? 세로. 얘는 가로예요. 즉 가로에 있는 값을 찾겠다는 거야. 얘는 버티컬은 V 세로에 있는 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H는 지금 뭐야? 82를 찾겠대요. 어디에서 찾냐면 B1에서 F5까지. 그래서 B1은 어디예요? 여기잖아, 그지? F5는 어디야? 여기까지지. 그래서 이 범위에서 H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잡히는 여기에서 검색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82를 찾겠다는 거예요. 82를. 그래서 82가 정확히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82는 어때요? 여기하고 요 사이죠. 그래서 요 놈 값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기 가시면 정확하게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3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 번째 행에 있는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자기 자신도 찾아요. 둘, 셋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true라는 건 왜 주냐면은 바로 실기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정확하게 80이라는 값이 지금 없죠. 82라는 게 정확히 없잖아. 그래서 근사값, 가장 가까운 값을 찾을 때 true를 줍니다. 근데 근사값이라 해서 여기서 제가 89 이렇게 한다 그래서 90을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의 값, 이 사이의 값이 있을 경우에 얘를 우리가 취해라라는 개념이에요. 요거.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26이 나오겠죠. 이거 직접 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데이터를 또 입력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요. 나중에 실기 가시면은요 아주 진짜 진리게 할 거예요. 룩업 함수는 뭐 꼭 100% 출제된다고 봐야 되는 애거든요. 그럼 어려운 애는 아니에요. 자,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서 가능한 작업들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피벗 테이블을 만든 후에 나중에 피벗 차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좀 예제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제 소스를 우리 어디서 좀 갖다가 쓸까? 제가 한번 잠시만요. 짜잔, 예, 뭔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피벗이라는 게 뭐예요? 각을 회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테이블은요, 이 표예요. 이 표의 각을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해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뭐 여러분들 또 실기에 가서 이것도 뭐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게임 이름, 뭐 대상, 그 다음에 판매 일자는 빼자, 그지? 수량의 합계, 뭐 판매 일자도 좀 넣을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각을 바꿔가지고 어때요? 부분합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바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뭐 서식 지정해보면 뭐 간단한 거고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니까 대상이 10세, 10세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 일자가 이렇게 되고 판매 수량은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표현되는 게 바로 피벗 테이블인 거예요. 아셨죠? 피벗 테이블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자, 보니까요. 먼저 피벗 테이블을 만든 후에 나중에 피벗 차트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피벗 테이블에 올려놓고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인가 옵션이다. 네, 옵션 여기 있다. 그죠? 옵션을 가보시면 피벗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003하고 2007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피벗 차트 딱 눌러버리면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한 차트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뭐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도 자동으로 삭제된다는데, 자,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차트가 있다. 그랬을 때, 얘네들 지워도 얘가 없어지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버전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범위 잡고,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이렇게 눌러버리시면은 얘가 지워지는데, 보니까 차트는 그대로 있네. 내용이 없어질 뿐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 약간 문제가 좀 애매하다, 그지? 함께 만든 뒤에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도 자동 삭제된다. 차트가 지워지는 건 아니고 차트는 남아있고 데이터가 지워지네요. 근데 약간 문제가 짜증난다, 그죠? 자,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만든 다음에 해야 돼. 한번 작성된 피벗 테이블의 필드 위치를 필요에 따라 삭제나 이동 재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컨트롤 Z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얘를 이쪽으로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 그림처럼 쉘 값을 하기 위해서는 A1에 1을 입력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자동 채우기 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하는 거죠. 숫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다 볼게요. 만약에 1 넣고요. 요게 이제 채우기 핸들이 있다고. 채우기 핸들을 놓고 아래쪽으로 끌을 때 그냥 하면 그냥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누르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요. 십자가 얇은 거 보이니? 그죠? 요렇게 하면서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뭐 컨트롤 키 당연한 거고요. 자, 다음 중에서 부분합에 대한 거예요. 자, 부분합에 대한 내용. 부분합은 여기서 보는 대로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며 그룹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데 정렬은 어떻게 돼 있든지 상관없어요. 됐죠? 열 이름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봐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개인명별로 부분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개인명 말고 대상으로 할까 보다. 대상으로. 그래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해도 되고요. 내림차순 정렬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가갖고 우리 부분합에 가서 얘네가 이제 우리가 그룹할 항목은 이게 메뉴에 있는 게 이제 항목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렬한 게 바로 그룹할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상인가요? 예, 대상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밑에 이제 18세 요약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서 정렬 순서에 대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실행되면 윤곽기호가 표시된대요. 자, 윤곽기호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게 윤곽기호거든. 예? 이게 윤곽기호예요. 됐죠? 자, 여기에 윤곽기호고. 그 다음에 부분합이 적용된 각 그룹을 페이지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해제하고 원래 목록으로 표시할 때는 모두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부분합 가가지고 모두 제거 이렇게 눌러버리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31번 다음 중 함수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MOD는 나머지 계산하는 거죠. 그럼 17을 5로 나누면은요 3, 5, 15 하니까 몫은 얼마가 나와요? 3 나오고요. 나머지는요 얼마가 나오겠어? 2 나오죠. 근데 선생님 이거 왜 인데 틀렸을까요? 그러는데요. 음수로 나눌 때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봤죠? 17 나누기 마이너스 5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얘가요. 보세요. 음수로 몫이 3.4가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음수로 계산이 되면서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MOD 그 다음에 17,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은요. 얘는 나머지가 3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0이라는 게 또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1, 2, 3 이렇게 가는 거 사이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하실 게 요걸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인트 같은 경우는 정수화 함수예요. 이거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자, 마이너스 5.2를 정수화하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오지 왜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러는데요. 이 정수화할 때 얘가 뒤에 있는 소수점이 날아가 버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값이 하나 줄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음수일 경우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아주 자주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얘는 이제 곱하기고 얘는 이제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해가지고 얘는 날아가 버리게 되는 요거 아주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에서 인수를 사용하지 않는 함수는 뭐 sum, 뭐 hlook, max인데 now, today, pi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뭐야? 인수 사용하지 않는 거 now 현재니까 무슨 인수가 필요해. today 오늘인데 왜 뭐 인수가 필요해? 파이 3.14 고유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고유값을 가질 수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수가 필요하죠. 인수라는 건 요 가운데 값이 들어가는 걸 의미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실기를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쉬운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현재 날짜 그 다음에 또 파이 이렇게 하면은 3.14 뭐 이거 나오죠. 이렇게 인수가 필요 없는 애들 꼭 기억하세요. 얘도 종종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요거 5 하나당 20점으로 시험 점수를 계산한대요. 여기 결국은 뭐야? 이 5의 개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20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카운트 if를 이용을 해요. 조건을 하는 거죠. 그래서 C2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이거 5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을 해가지고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if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썸으로 하면은 썸이라는 건 뭐야? 숫자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하죠. 숫자 합계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OX잖아요. 문자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카운트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번에 다음 중 자, 요것도 이제 실기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조건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급 필터로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 다 됩니다. 고급 필터 조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조건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자, 정으로 시작하거나 할 때는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에스터리스크라는 거는 만능 문자예요. 즉 뭐냐면, 정 이렇게 하고요.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하면은 뒤에 어떤 문자가 와도 되는 거예요. 얘는 가변인 거예요. 다른 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만능 문자라고 이야기해요. 만능 문자에는 에스터리스크도 있고 글자 하나를 치는 물음표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 이렇게 하게 되면 정으로 시작하면서 뭐야? 글자 하나인 이런 컨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정으로 시작하거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조건에는요. AND 조건하고요. OR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AND 조건은 뭐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죠? 얘는요. 또는 조건이에요. 근데 말을 잘 봐야지. 정으로 시작하거나라는 건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또는이죠. 그래서 시작하거나 하니까 또는 조건인데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AND 조건은 조건을 같은 행에다 넣어요. 얘는 다른 행에다 넣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거 보세요. 이거 같은 행에 들어있죠? 얘 다른 행에 들어있죠. 얘는 같은 행이에요. 얘는 AND 조건이란 얘기야. 얘도 지금 이건 아예 조건을 잘못 썼네. 이 밑에다 써야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아예 잘못된 거고 이건 이제 OR 조건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성명의 출신지역이 뭐야? 이건 아니죠. 그래서 위에 항목 이름 쓰고 밑에 조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지역이 서울인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다른 행에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AND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조건을 이렇게 같은 행에다 조건을 작성하고요. 자, OR 조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른 행에다 조건을 지정합니다.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끝나거나 뭐뭐로 시작하는. 그러면은 정으로 끝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정 이렇게 주면 돼요. 앞에다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카운트 if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뭐냐면 고급 필터,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다음에 카운트 if, 썸 if 함수에만 사용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문자열 함수 써야 돼.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사무자동학 하면. 자, 그래서 얘는 그리고 이면서 얘는요 또는 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요. 얘는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으로 봤을 때 얘는 합집합이에요. 뭐냐? 조건 두 개 중에 공통적으로 둘 다 만족해야만 해. 그런 애들만 나오고요. 얘는요. 얘만 만족해도 다 나오고요. 얘 만족해도 다 나오는 거예요. 즉 성명이 정신에 다 나오고 출신적이 서울인 애들 다 나와요. 근데 얘는 정심에서 서울인 애들만 나오는 거죠. 교집합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뭐 정보 처리 기사까지 가시려면 이런 개념도 AND하고 OR 개념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제목 있네요. 법내 있네요. 이거 자주 나오죠. 밑에 데이터 표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없네. 한번 볼게요. 자, X축하고 Y축이 표시되어 있대요. 돼 있네. Y축값 눈금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대요. 법내 표시가 설정돼 있대요. 법내, 이게 뭐야? 여기서 옳지 않은 건데, 법내 표시가 설정돼 있대? 표지 표시? 얘가 아마 여기에 그 계열에, 레이블에 이렇게 법내 이름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요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없죠. 법내는 있지만, 법내, 표지 표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엑셀에서,
각 작성 가능한 파일 형식과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외우세요. XLK 이거 백업할 때 백 할 때 K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백업 파일이고요. XLT 이거는 서식이에요. 템플릿. 그죠? 자, HTML 웹페이지고요. WK3는 얘는 이제 로터스 1, 2, 3예요. 로터스 1, 2, 3. 요즘에 쓰지 않죠. MS에 그냥 먹혀가지고. 다음 원본 데이터와 이에 대한 차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은요. 차트 제목인 판매 실정은 차트 제목은요. 2003이든 2007이든 자동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됐어요? 자, 차트 계열 위치 옵션을 열로 선택한 결과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이 위에 있는 축이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항목 이름으로 들어갔죠. 얘는 뭐예요? 행으로 선택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 보면 되는데 뭐 만들어 볼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Y축 눈금의 최소값은 최소값이 8000이래요. 축서식 눈금 탭에서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얘를 가지고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 봐요. 간단하게 이걸 가지고 해볼까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삽입해가지고 세로 막대형 이렇게 대충 만들었을 때 이 축을요 우리가 값을 바꿀 수가 있거든.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에 가보면 여기에 축 눈금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을 지금 현재 최소값이 0인데 얘를 고정으로 이렇게 주고 지금 5만이에요. 5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얘가 최소값이 5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맞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차트 위치 옵션을 새로운 시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뭐 차트 이동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새 시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2003에서는. 2007에서는 안 나와요.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시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엑셀을 하나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두목넷에 무료 강의가 있어요. 엑셀 무료 강의가.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기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이렇게 길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빠르게라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은 필기시험 볼 때나 실기시험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무 강의실에 엑셀 2007을 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열려 있어요. 자,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특수문자 포함될 수 없어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하고 시프트죠. 됐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채우기 이용하는데 이제 급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라는 거는 뭐냐면요. 얘가 제가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했을 때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다 뭘 곱했을 때 뭐가 계속해서 똑같은 값을 곱하는 걸 급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죠.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되죠. 즉 마이너스 3을 곱하면 그 급수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입력하고요. 얘를 자동 채우기를 하실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는 거예요. 쭉 끌어서 내리면 되는데 맨 아래 연속 데이터라고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니까 자 요만큼만 해볼게요. 그래서 연속 데이터 여기서 급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얘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두 칸만 했죠. 이게 안 나와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음 시트에서 영역의 평균을 계산하고 자리 올림을 하래요. 자리 올림이에요. 반올림이 아니라 자리 올림입니다. 그래서 반올림 해라 그러면 라운드 함수 쓰는데요. 자리 올림 해라 그러면 라운드 업이에요. 그리고 자리 버림해라 그러면 라운드 다운입니다. 그리고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하는 것은 1, 10, 100, 1000 하니까 네 번째 자리 거는 표시하고 나머지 세 자리는 0을 표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뭐 이런 값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선 올림이기 때문에 라운드 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값을요. 얼마? 마이너스 3 하시면은요. 0이 3개 나와요. 0이 3개 나온다는 거는 5000까지 표시되는 거잖아요. 1000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수부에서 우리가 반올림을 할 경우에, 올림을 할 경우에는 음수로 인수를 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수점이다 그러면, 막 이런 게 있다 그랬을 때는, 라운드, 업, 이렇게 해주시고, 얘 찍고, 콤마 3. 소수점일 경우에는 양수로 인수를 줍니다.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가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수부에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음수로 인수를 주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0의 개수예요. 그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소수점 자릿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하면 결국 몇 자리 남아? 세 자리 남죠. 인수를 3을 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남는 0의 숫자나 소수점 자릿수의 개수가 우리 인수 수가 된다. 그리고 정수부는 음수로 얘는 양수로 지정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완성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